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한 번에 다 본다. 이름하여 장편 몰아보기. 오늘 다룰 작품은 오바나 미오의 만화 아이들의 장난감을 원작으로 10대 청소년들의 성숙한 연애와 안타까운 가정사들을 다뤘으며 그 속에서 어른들의 사회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순정 애니메이션 아이들의 장난감입니다. 본 영상은 아이들의 장난감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유명 소설가 쿠라타 미사코의 딸이자 인기 TV 프로그램 아이들의 장난감에 출연 중이었던 아역배우 쿠라타 사나. 그녀의 반인 진보초등학교 6학년 3반은 언제나 하야마 아키토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많은 소란이 벌어졌으며 특히 그는 비밀 연애 중이었던 담임 미치아와 체육교사 타나카의 애정행각 사진을 가지고 있었기에 3반의 담당 교사였던 두 사람은 하야마의 악행을 학교에 보고하지 못하였고 이에 그 상황이 매우 답답했던 사나는 아이들의 장난감 생방송 중 무심코 자신의 학교 생활을 이야기하며 하야마를 언급해버리지만 다음날 그는 평소처럼 교사들을 괴롭힐 방법만을 공유할 뿐 사나에게 어떠한 보복도 가하지 않습니다. 그 후 하야마는 자신을 따르던 남학생들과 함께 색잉크를 넣은 물총으로 미치아를 조준하는데 오마에라! 야메로! 僕ら我慢できんぞ! こうなったらどうすんだよ。どうするって先生。これバラしてもいいんだぜ。お前ら大人たちの本性なんかとっくにバレてんだよ。あんたいい加減にしなよ。 사나의 공격에 여학생들은 덩달아 하야마를 비난하며 그 무리 중에서도 스즈키 맘이라는 인물이 그에게 악마의 아이라는 말을 연거푸 되풀이하고 그 말에 매우 분노한 하야마는 마미를 연못에 빠뜨린 뒤 그녀의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넣으며 마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계속 되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미가 있는 연못으로 달려온 사나는 그녀를 물속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마미가 먹은 물을 토해내는 장면을 보게 되고 이에 난생 처음으로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된 사나는 하야마의 뺨을 힘껏 후려치며 그에게 이런 짓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묻지만 하야마는 그녀의 목을 조르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긴 후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야마의 절친 오키츠요 씨는 그의 행동이 점점 도가 지나치다는 것을 깨달으며 더 이상의 악행을 막기 위해 사나에게 하야마의 약점이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에 사나는 간이 번지점프 세트를 가져가 하야마에게 학교에서의 말썽을 그만둘 것을 걸고 결투를 신청하지만 결국엔 사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명을 질러버리며 하야마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던 사나는 주요시와 함께 하야마의 약점이 될 만한 사진을 찍기로 결심하고 이에 하야마를 불러내기 위해 몰래 그의 집 앞에 숨어있던 두 사람은 갑자기 집안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깜짝 놀랐는데 てめえが建てた家かこの家は。あんたなんか生まれてこなければよかったのよ。悪魔！あんたは悪魔だ。悪魔って本当にお姉さんなの？あ、お父さんだ。何？どうして何も聞かないの？なんで？あいつでもあんな顔するんだ。ねえ、やめる？ほれ、後つけるわよ。公園に入ったわ。押さないで、サナちゃん。あれ、その手は一体どうしたの？別に。今だ、強し、行け。ごめん、アキトくん。何しやがんだ、いきなり。貴様もおしまいだ。何よ、あんたに怒る資格なんかないのよ。あんたの真似したまでよ。おっと、剛くん怒った場合もばらまくわよ。このすっぽんぽん写真。さすがレイくん、ナイスタイミング。さーて、葉山明人くん、先生たちの写真を返してもらいましょうか。 그렇게 사나에게 약점을 잡힌 하야마는 선생님들의 사진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들에 대해 모두에게 사과하고 그 후 하야마가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기를 행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6학년 3반의 학생들은 조용히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바로 다음날 이번엔 고미 시니치라는 인물이 남학생들과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もうやめとけば、そろそろ飽きねえか。てめえの言うことなんてもう聞かねえよ。昨日まで俺にペコペコしてたくせに。今日からボスは俺なんだ。どっちが強いかここではっきりさせようぜ。行くぜ。暴力は絶対ダメ。女の言うことなんて聞きやがって情けねえぜ。てめえ。二人とも喧嘩はダメ。な、好きやりー。もうあんなヘラポコパンチどうして避けられないのよ。俺はな、防御は苦手なんだよ。葉山なんてな、女の言うことには逆らえない腰抜けなんだぜ。一発だけなら許す。ファイトー。おい、あ、少女アニメだっつーの。ゴミ政権は1時間の命だったってことか。俺やっぱ葉山さんについていきます。ついてくんな、うっとうしい。 그날 이후 6학년 3반은 다른 학급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지만 하야마는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이 사라지자 점점 반에서 홀로 고립되어 가고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사나는 그의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을 떠올리며 몰래 하야마의 집 앞을 배회하다가 우연히 그의 누나 나츠미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츠미는 사나가 TV에 출연하는 탤런트임을 알아보며 그녀의 동료 연예인인 젠지로의 사인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던 중 때마침 집 밖을 나서던 자신의 남동생을 발견하고 이에 그녀는 또다시 하야마에게 자신이 잠들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매몰차게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私あんたみたいな暗いやつ見てるとなんか悲しくなっちゃうんだよね。なんか暗さの元の原因があるんならそれを何とかしてもっと楽しくしようよ。私でなんか力になれることがあったら言ってみ。できることなら何でもしてあげる。じゃあ俺を殺してくれよ。なんでそう暗いことばっかり言うの。もう知らん。死にたければ勝手にどうぞ。豆腐の角にでも頭ぶつけちゃえば。やってくれよ。あんたこんなもん持ち歩いてんの危ないわね。お前は自分の考えだけが正しいと思ってんだろ。それを俺に押し付けんな。何もわかんねえで首突っ込んでくんな。てめえなんかには俺の気持ちなんかわかんねえんだよ。そうよ、ちっともわかんないわよ。だからわかりたいって力になりたいって言ってんのに死にたいなんて。もういい。 그날 이후 사나는 하야마가 자살을 시도할까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어느 가족 드라마에 캐스팅된 사나는 나츠미에게 젠지로의 사인을 가져다주기 위해 하야마의 집에 들렀다가 나츠미가 수험 스트레스로 애꿎은 하야마에게 화풀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いい加減にしろよ。私が高校落ちたらあんたのせいだからね。アキトみんなあんたが悪い。あんたがお母さん殺したんだから。悪魔の子。これどうしよう、恥ずかしい。葉山。母親、俺を産んだせいで死んだんだ。そのせいで未だにこんななの ?11 年も。お母さん一生懸命産んでくれたんじゃない。このままじゃダメだよ葉山。アキトくん、2年生ぐらいまで自分は本当に悪魔だって思ってたんだよ。エイリアンみたくお母さんのお腹突き破って出てきたんだって言ってたから、この前アキトくんがマミちゃんにあそこまでひどいことしたのもアキトくんのこと悪魔って言ったからだと思うんだ。 사실 하야마는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뒤 바로 숨을 거두는 바람에 누나와 아버지로부터 소중한 가족을 빼앗은 존재가 되어버렸으며 특히 그의 아버지는 하야마가 나츠미의 명령으로 매번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집을 나가는 것이라 오해하였고 이에 하야마는 가족에게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언제나 혼자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야마의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사나는 자신이 맡은 드라마의 가족관계가 하야마의 집안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드라마의 해피엔딩을 그의 식구들에게 보여주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그녀는 드라마의 촬영을 모두 끝마친 뒤 하야마의 아버지와 누나에게 드라마 방영 날짜를 알려주며 하야마가 그동안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아왔음을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그 후 드라마 시청을 권유하기 위해 하야마를 찾아간 사나는 그가 한 번도 가족들과 함께 TV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하야마에게 역할놀이를 해보자는 제안을 하는데 ねえ、私がお母
さんやってあげよっか。私は、お母さんを。あーちゃん。ご飯できてるわよ。手を洗ってきなさい。次はママの膝枕よ。いいかも。お母様の言う通りにしなさい。もうどうにでもしてくれ。ママ、どうして私を産んだの？ミカを愛してるから。生まれる前から愛してたから。頑張って産んだのよ。ママにはミカを産むことが幸せだったから。お父さん、私、ほんと言うとアキトにひどいこと。夏美、お前じゃない。悪いのは。あーちゃん、ママはね、あーちゃんを愛してるから頑張って産んだのよ。ママの分も頑張って生きてね、あーちゃん。うわっしー！ちょっとあんた風邪ひいてたの？どうりでなんかおとなしいと。自己管理ちゃんとできてるから俺。できてないって。葉山、大丈夫よ。私がうちに連れてってやるからな。葉山父。どうしたんだ？平気だから。お前の目は小学生の目じゃないな、アキト。すまない。사나ちゃん、ドラマよかったよ。 사나의 드라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하야마의 가족들은 지금까지 하야마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며 감기에 걸린 그를 정성껏 간호해주고, 이에 처음으로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게 된 하야마는 나츠미가 끓여준 죽을 먹으며 녹화해둔 사나의 드라마를 보던 중 어젯밤 사나가 자신에게 해준 말이 드라마 속의 대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사나는 자신의 매니저이자 자칭 애인이었던 사가미 레이가 드라마 촬영 당시 함께했던 배우 쿠루미 아사코가 등장할 때마다 어디론가 숨는 것을 발견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레이와 아사코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나는 레이가 과거에 헤어졌다던 연인이 바로 아사코였음을 알게 되며 지금껏 애인이라고 믿어왔던 그가 사실은 자신의 어리광을 받아줬던 것일 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레이는 과거 아사코의 배우 생활로 인해 멀어진 뒤 양부모를 잃고 집안이 폭삭 망하면서 길거리의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였고, 그때 우연히 그 모습을 발견한 사나가 레이를 집으로 데려와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며 그날부터 레이는 은인인 사나의 부탁대로 그녀의 매니저와 애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サナちゃんの恋人って本当ですか？うん、そうだよ。だとしたらロリコンの変態にしか見えないけど。僕はサナちゃんに恋人兼世話役ってことで雇ってもらったから、常識とか関係なくサナちゃんの恋人なんだよ。わかった。あ、いいよいいよ。あんたなんかに怒られたくねえよ。あんた結局舐めてんだよ。相手が子供だからそのうち冷めると思ってんだ。あんまり子供を舐めんじゃねえぞ。アキトくん、ちょっと待ってよね。お前倉田のことが好きなんだよな。え？うん、好きだよ。じゃあ俺たちライバルだな。 레이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애인 역할을 해온 반면 사나는 진심으로 레이를 자신의 애인이라고 생각해왔기에 그가 지금껏 자신을 어린애 다루듯이 상대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고, 그 상태에서 도청으로 현장 학습을 가게 된 사나는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맞춤하라는 등의 농담을 던지며 자신은 이미 레이와 첫 키스도 해보았다는 식으로 허세를 부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야마는 도청의 전망대로 올라오자 고소공포증으로 인해 심한 멀미에 시달리게 되고, 이에 사나는 하야마의 속을 달래주기 위해 레몬 주스를 가져다 주었다가 그만 실수로 그의 얼굴에 주스를 쏟아버리는데, 目に来た。ごめんね。こんなつもりじゃ。葉山、河原に行こう。早く。ね、早く。20歳の恋人がいいんだから何でもねえだろ。レイ君は唇は取っといてくれたもん。お前よくそれで恋人だなんて思えるな。早く気づけよバカ。自分で気づくと思って待ってたけど無駄だったようね。はっきり言うけど恋なんかじゃない。大人の相模くんの恋愛の対象になんか慣れっこないのよ。嘘。やっぱりごっこだったの？私一人で勘違いしてたの？サナちゃん、なんかすごく恥ずかしいよ。
それぐらいの恥は気にすることねえと思う。俺だってちょっと前の自分は思い出すと結構恥ずかしいんだぞ。へえ、そうなの。あんたの方が強烈だよね。ははは。それでもお前、そんな俺なんかの話横でおとなしく聞いてたりするだろ。グラさんだって何もお前のこと嫌ってるわけじゃねえだろ。だろ？うん。ねえ、なんでキスしたの？嫌いじゃないから。하야마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된 사나는 레이를 아사코와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며 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 후 우연히 하야마의 아버지를 맞닥뜨린 사나는 그에게서 하야마가 초밥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며 하야마의 싫지 않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뜻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나는 어머니인 미사코가 과거 약속했던 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을 발표할 것임을 알게 되며 그 수필로 인해 일어날 파장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야마는 얼마 후 출판된 수필을 통해 사나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라는 것과 그 아이를 주어 입양한 사람이 현재의 어머니인 미사코임을 알게 되며 그 수필을 발표한 이유가 사나의 친어머니를 찾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子供を産める確率は 5%。 今ならば 5% もあると希望が持てるのに若かったのだ。普通に生きられないなら変な女として生きるしかない。その時、赤ん坊の泣き声が聞こえてきた。それがサナだった。娘が5歳になった日、私は娘に全てを話した。あなたはママが産んだ子じゃないの。ママどうしてもあなたの本当のお母さんに会いたいの。スターになんかにはならなくていい。普通の子より少しだけ有名になりなさい。そして二人で本当の母親に呼びかけてみましょう。約束よ。サナちゃんの気持ち本当に分かってるんですか、あなたは。やめてよね。分かっててやってるって言ったでしょ。分かってたらこんなことできるはずがない。他人のあんたが口出すことじゃないのよ。他人って言うならあなただって。私のこと本当の母親に返すつもりだったりしたら。それが嫌なら嫌だって言えばいいじゃねえか。ママがそんな気持ちだったら言えないよ。じゃあ俺が言ってやるよ。ありがとうハヤマ。嬉しいよ。 그 후 며칠간 하야마의 집에서 머무르던 사나는 어느 날 레이로부터 자신의 친어머니가 등장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난생 처음으로 자신을 낳아준 엄마 사카이 케이코와 마주하게 된 사나는 그녀가 14살에 홀로 자신을 낳은 후 두려움에 아이를 버려두고 갔음을 알게 되며 현재 케이코에겐 결혼한 남편과 어린 자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나는 자신의 동생과도 다름없던 케이코의 아이가 궁금하여 일요일에 놀이동산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이에 처음으로 여동생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된 사나는 케이코로부터 자신과 한 가족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いつかサナちゃんと暮らせる日が来ると思っちゃいけないかしら。それはできません。あなたを母とはとても思えないし、あなたには二度と会いません。でももしあなたが私を産んでくれなかったらって考えると、私今ここにいないんだもん。こんな楽しい世界を知ることもなかったんだって思うと寂しすぎるって思って。あれ？あなたが私を産んでくれたことだけはとっても感謝しています。ありがとう。ママ、ただいま。おかえり。私のママはママだけだもん。ケイコさんには二度と会わないよ。まだ小さいあなたに残酷だと分かっててやってた。私はずっと不安だったのよ。いつか本当の母親が現れてあんたを連れてっちゃう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だから早くこっちから母親に会ってきっぱり示したかったのよ。サナは私の娘だって。ママも不安だったの。私ずっとここにいてもいいんでしょ？当たり前でしょ。
그리고 얼마 후 사나는 하야마의 생일이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라 한 번도 생일을 축하받아본 적이 없다는 말에 그녀는 당시 유행이었던 중간 생일을 정하여 그의 생일을 축하해주기로 결심하고 이에 자신의 생일과 하야마의 생일의 중간을 맞춰보던 사나는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것을 알게 되자 곧장 12월 24일에 반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하야마의 생일 겸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 파티에서 사나로부터 공룡 인형을 선물 받은 하야마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준 선물을 떠올리며 그녀가 자신의 방에 있던 공룡 인형을 유심히 봤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후 사나가 어린들개와 노는 모습을 바라보던 하야마는 그녀가 외로운 사람을 지나칠 수 없어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곁에 있던 치요시로부터 사나는 둔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고백을 해야 마음이 전해질 것이란 충고를 듣게 됩니다. 하야마. 응?よくわからんが、やる。プレゼントありがとう。好きなら好きだってはっきり言わないと伝わんないよ。俺。どうした旦那。今のは避けようと思えば避けられたはず。またしちゃった。葉山の目は時々人を金縛りさせる。最初のキスはレモンの味だった。でも今日のは唇の味がして今日は私避けなかった。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드라마에 캐스팅된 사나는 자신의 아버지 배역을 맡은 고조 타케시라는 배우를 만나게 되며 그에게서 왠지 모를 그리움을 느끼고 한편 사나와 함께 많은 CF에 출연하던 배우 카무라 나오즈미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낀 하야마는 사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뭐라도 열중해서 배워보기로 결심하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가라데 도장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후 몸을 단련하기 위해 매일 조깅을 하게 된 하야마는 우연히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는 고미를 발견하며 그가 중학교 진학 스트레스로 인해 비행을 시도하는 것임을 짐작하는데 新一には海明中学を受験させたいんです。はっきり申し上げて、海明中学への合格はありえません。ほらね。神保中学には進学させません。この子の父親は海明中学出身です。ですから新一もやればできる子なんです。他校を受験された場合、神保中学への進学資格を失うことになります。お母様、もう一度よく話し合って。あなたは黙ってて。新一の勉強の遅れはあなたの責任でしょ。お母さん。うわ大丈夫か? 다음날 고미는 반 친구들이 모두 자신의 상담 내용을 알고 있자 상담 당시 자신의 다음 순번이었던 하야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라 오해하고 이에 하야마는 그날 오후 고미와 불량 학생들에게 기습을 당하지만 진학 상담 때 한 번만 더 사고를 치면 중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던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고미의 공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날 고미가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도주하던 중 하야마와 부딪히면서 그는 고미 대신 도둑질 혐의를 뒤집어쓰게 되고 그런 하야마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던 고미는 우연히 자신의 진학 내용을 퍼뜨린 사람이 이반의 와타나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해버립니다. 息子が大変ご迷惑をおかけして誠に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頭を上げてください、ゴミさん。明人君、最後まで人事の新一の名前を出さずにかばってくれた。父親として君に合わせる顔がないが、息子さんのことをさぞ心配されたでしょうね、葉山さん。信じてましたよ。息子のやること、考えること、信じてましたよ。父親ですから。ゴミ君のこと、まだ怒ってるか？怒ってね、最初から。葉山君、神保中へ行くそうだな。新一はどうする？ 한편 타케시와 부녀 연기를 하던 사나는 점차 그와 사적으로도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남들이 진짜 부녀라고 착각할 정도로 친근한 사이가 되고 그러다 타케시가 오랜 지병으로 갑자기 촬영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드라마 감독은 또다시 그의 나쁜 버릇이 등장하였다며 자연스럽게 타케시를 제외하고 촬영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타케시는 지금껏 지병 때문에 맡은 배역을 끝까지 해낸 경우가 없어 연예계에서 도중에 촬영을 내팽개치는 배우로 낙인 찍혔고
그런 배우 생활이 계속되자 타케시 본인도 촬영을 그만두는 것이 습관이 되어 결국엔 그의 삶 자체가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僕の生きてきた道はいつもこんなだった。嫌いじゃないんだよ。こんな生き方してる自分。昔大好きな人がいたの。彼女に励まされることで明日の自分に自信が持てた。なのに僕は彼女を置いて一人でアメリカへ行っちゃった。今の自分を磨くにはアメリカしかない。そう思って。で、両方ダメ。俳優修行の成果も未だにこんな感じだし。大好きな人ももういなくなってた。なんかいつもそんな感じだから慣れちゃって。こんな感じなんだよ。もう何やってもさ。 그 후 타케시는 사나의 위로를 받고 다시 드라마 촬영에 임하며 차기작까지 섭외가 들어올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게 되고, 이에 연예부 기자 쿠로사키 토시조는 몰래 타케시를 조사하였다가 사나의 친어머니였던 케이코가 과거 그의 연인이었음을 알게 되며 타케시는 헤어진 연인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타케시는 마지막 씬인 아버지가 딸을 구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결국 지병이 악화되어 도중에 쓰러져 버리고, 이에 어쩔 수 없이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된 타케시는 다음 차기작에서 마지막까지 해보이겠다고 결심하지만 쿠로사키로부터 사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과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는 곧장 촬영장으로 달려가 감독에게 마지막 씬을 촬영하게 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사나와 함께 마지막 씬을 촬영하게 된 타케시는 많은 통증 속에서도 딸을 구하는 아버지의 배역을 끝까지 해내는데, やった。ラストシーンだ。生まれて初めて最後までやり遂げた。ごめん、サナちゃん。嘘でもいいから娘を守り抜いてみたかった。最後にやっとできた。最後にサナ。お父さん、君に会えてよかった。 결국 타케시는 무리하게 촬영을 진행한 탓에 그만 숨을 거두게 되고, 이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사나는 타케시와의 추억이 있던 별장을 찾아가 그의 환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폭설로 인해 눈사태가 일어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 눈사태 소식에 황급히 사나가 있는 별장으로 찾아간 하야마는 그녀가 타케시를 따라가고 싶다며 자신의 손을 붙잡지 않자 과거 사나가 자신에게 해줬던 말을 들려주는데, お前が俺に教えてくれたんだろ。死んだ奴の分も精一杯生きるってこと。葉山、その手生きてる証拠だ。生きてれば何があるっていうの。タケちゃん、寂しくないの？やりたいこといっぱいいっぱい残して死んじゃって、私は寂しかったのかな。ごめんね。しっかり掴んでてよ。離したら承知しねえぞこれ! 그렇게 무너진 별장에서 무사히 탈출한 사나는 드라마 속 타케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매우 감동하며 그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얼마 후 사나는 6학년 3반 친구들과 함께 진보초등학교를 졸업하며 아이들의 장난감 초등학생 편은 끝을 맞이합니다. 진보중학교에 입학한 인기 아역 배우 쿠라타 사나는 등교 첫날 학교 화장실에서 머리를 손보던 중 우연히 오사카에서 온 마치 후카라는 인물과 맞닥뜨리고, 그녀는 마치 사나의 외모와 성격을 그대로 빼닮은 듯한 인물이었기에 두 사람은 금세 죽이 맞는 친구 사이가 됩니다. 그 후 사나는 중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라며 하야마에게 후카를 소개해 주었다가 두 사람이 같은 유치원을 다닌 소꿉친구였음을 알게 되고, 특히 후카는 하야마가 유치원 시절 친구들과의 내기로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는 바람에 초등학생 때 여러 소문에 시달렸으며, 그 소문으로 인해 당시 서로에게 호감을 드러내던 타카에시 유타라는 인물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 후카는 하야마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으나 중학교 생활을 함께하면서 점점 그의 소신 있는 모습에 호감을 가지게 되고, 한편 치요시는 중학생이 되어도 전혀 연애의 진전이 없는 하야마와 사나의 모습에 답답함을 금치 못하는데, 鈍いってずっと思ってたんだけど、本当にそこまで鈍い？
アキトくんの気持ち、ちっとも伝わってないの？葉山の気持ち。サナちゃんのことを、好きだっていう気持ち。葉山が、そう言ったの？私ね、恋愛に自信ないの。これは恋じゃないんだ。勘違いだったんだって思った時、すっごく恥ずかしくてショックだったの。だからね、葉山のことも、私のこと好きかもって思っても、また勘違いかなと思って、人の気持ちなんてわかんないよ。はっきり言われなくっちゃ。恋してる女の子に聞きたいぐらいだよ。いつから恋だと思ったのか。好きでもない奴に優しくするのが優しいとは思わない。明日映画のなんかあんだって。始まったらさ、なかなか会えなくなるかもね。会えなくなったらさ、寂しいかな。縁だろ？死んでなきゃ。あ、死んでも会えるか。幽霊で。幽霊役だよ、私。変なの。やる気出てきちゃったよ。그리고 얼마 후 사나는 유령과 인간의 사랑을 다룬 영화 물회관 촬영을 위해 몇 개월간 깊은 산속으로 떠나게 되고, 이에 하야마는 사나가 떠나기 전 자신이 가라데 승급 심사에 합격했음을 알려주며 그녀가 돌아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렇게 도쿄를 떠나 영화 촬영에 임한 사나는 뛰어난 연기로 상대 역인 나오즈미를 압도하며 두 사람의 첫 만남 장면을 완벽히 소화해내고, 그 촬영 이후 나오즈미는 마치 영화 속의 배역처럼 사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며 그 마음을 그녀에게 고백합니다. 이에 사나는 지금껏 나오즈미를 자신과 똑같은 과거를 가진 친구 이상으로 본 적이 없었으나 촬영을 앞두고 상대 역인 그를 완전히 내칠 수도 없어 매우 곤란한 상태에 빠지고, 한편 오사카 친구들이 도쿄로 놀러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후카는 그 중에서도 타카이시와 그의 여자친구까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도 남자친구가 있는 척을 하기로 결심하며 하야마에게 초밥을 사주는 조건으로 남자친구 대행을 부탁합니다. 이에 하야마는 유치원 시절의 잘못에 속죄할 겸 후카가 타카이시를 견제하는 것에 협력하며 오사카 친구들의 도쿄 관광까지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후카는 과거 타카이시가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으로 오해했음을 알게 되며 아직 그에겐 자신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음을 깨닫지만 현재 타카이시에겐 그를 몹시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있었기에 자신의 마음을 접기로 결심합니다. すまんかった。俺、誤解しとったんや。松井、俺まだお前のこと。何言う気や。もう、終わっとんのや。ほんまに終わっとんのか。どうにかならんのんか。もう、あんたなんか、なんとも思ってへん。そうか。悪かった。ごめんな、こんなこと付き合わせてしまって。あんたも好きな子おんのに。サナやろ？当たりやな。他の人間にはわかるのになぜ本人だけわからないんだ。 한편 하이틴 잡지의 인터뷰에 응한 사나와 나오즈미는 얼마 후 그 잡지에서 자신들이 연애 중이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실린 것을 발견하며 그 근방에 살던 나오즈미의 팬으로부터 해명을 요구받고, 이에 그는 사나를 좋아하는 것은 자신뿐이라며 잡지에 실린 내용은 모두 거짓임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나오즈미가 사나를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에 매우 분노하였으므로 그날 밤 팬들은 사나를 영화에서 하차시키기 위해 강목으로 그녀의 다리를 골절시킵니다. 그리하여 다리를 다친 상태로 촬영을 이어가게 된 사나는 자신의 영향으로 가라데를 시작했던 하야마를 떠올리며 다시 최선을 다해 배역에 집중하는 반면 사나와 나오즈미의 스캔들 기사를 접한 하야마는 결국 사나에게 자신의 존재란 외로운 강아지를 챙겨주는 수준의 관심일 뿐이었음을 깨달으며 그녀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후카는 짝사랑으로 괴로워하던 하야마에게 연민을 느끼며 그에게 자신이 사나를 대신할 수 없겠냐는 말과 함께 진짜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もしもし、葉山さんのお宅ですか？今さ、撮影の休憩中なの。電話なんとかなって、やっとかけられた。話あるって言ってたでしょ。最後に会った時、あれさなーに？もういい。何それ？倉田。へえ、何かびっくり。じゃあ、また。サナちゃん？サナちゃん？今、風花と付き合ってる。好きって気づいた途端に失恋か。泣きたくなったら俺んとこへ来い。今もまだ私あの言葉に支えられてたんだ。あんたに泣かされた場合どうすりゃいいのよ。ダメ、私ダ
ダメだよ。私、失恋しちゃったみたいで。ごめんね。直澄くんの気持ち考えたら、こんな無神経なこと。さなちゃんのためなら、僕、何でもできる。僕がいるよ、さなちゃん。だから、泣かないで。泣かないで。泣きたくなったら、俺んとこへ来い。ごめん。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그 후 미사코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잡은 사나는 마지막까지 영화 촬영을 무사히 마치며 다시 학교 생활에 복귀하고, 그 과정에서 사나는 언제나 자신을 쿠라타라고 부르던 하야마가 후카를 따라 사나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아채며 연인이 된 두 사람과 함께 있는 것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자신과 나오즈미의 스캔들 기사를 사실이라고 믿었음을 알게 된 사나는 그 기사로 인해 겪었던 우여곡절과 나오즈미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던 죄책감을 떠올리며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데, 何泣いてる？何よ、なんでいるのよ。よくねえよ、サナ。サナ。呼び捨てにしないでって言ってるでしょ。 그 후 사나의 스캔들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후카는 하야마가 사나를 쫓아가던 모습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한편 어느 TV방송에 출연한 나오즈미는 사나와의 스캔들을 부정하며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은 촬영을 떠나는 날 배웅하러 나온 남자애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송을 보고 있던 하야마는 나오즈미가 말한 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큰 혼란에 빠지는데, ゆうべテレビでカメラが変なこと言っててわけわかんねえ。本当のこと言ってくれ。お前の口から出たことしか信じねえから。葉山も本当のこと言ってよ。私のこと好きだったって本当？直澄くんは友達だよ。振っちゃったの。私は葉山が好きだからって。俺を好きだと？ふざけんな。俺の気持ちも分かんなかったくせに。あんたの気持ちなんて分かるわけないでしょ。ずっと好きだったのにちっとも伝わんなかった。じゃあ、おい待てよ。もう話は終わったよ。今は風花を好きなんでしょ。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으나 현재 하야마의 연인이었던 후카를 생각하여 자신들의 마음을 과거형이라 정리해버리고, 그 후 사나는 학교 생활보다 배우 활동에 열중하기로 결심하며 나오즈미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야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오는데, さよならを言いに来た。私これから芸能界中心でやってっからさ。もうすぐにいい男見っけちゃうんだから。葉山のことは過去だから本当に気にしないでって風花にも言って。俺は風花のこと無下にはできねえ。当たり前だよ、葉山。そんじゃ元気でね。このまま時間が止まってしまえばいい。今だけあればいい。バイバイ。葉山は風花を選んだ。 그날 이후 하야마는 후카와의 관계에 집중하며 평범한 연애를 이어가지만 평소 하야마를 싫어하던 담임 센고쿠의 괴롭힘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는 점차 학교 생활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놀이공원 데이트에서 후카의 부탁으로 하이틴 잡지의 커플 코너에 실린 사진을 찍은 하야마는 그 사진 속의 모습이 자신답지 않다고 느끼며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한심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잡지에 실린 하야마와 후카의 사진을 본 센고쿠는 후카의 부모에게 하야마가 과거 엄청난 문제아였음을 이야기하며 후카가 그와 사귀어선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에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미운 털이 박혀버린 하야마는 후카로부터 센고쿠의 눈치를 보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 하야마를 바라보던 치요시는 그의 눈이 점점 초등학생 때처럼 날카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1日早いけど誕生日のプレゼント。サンキュー。で、お前の誕生日はいつ？クリスマスイブの日や。ねえ、葉山。来年も真ん中バ
い出したくないのに。あいつは勝手な女だ。鈍かったくせに俺を好きとか言ったと思ったら過去だからとか言って姿消して、あんな勝手な女。 한편 사나와 나오즈미는 미국의 유명 프로듀서 게리 해밀턴의 초청으로 뮤지컬에 참여하지만 게리의 아내이자 유명 안무가였던 미셸 해밀턴으로 인해 고된 체력 훈련만 반복할 뿐 연습장에 입장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그러던 어느 날 나오즈미는 숙소 앞에서 자신의 친어머니 미즈구치 유코를 만나게 되며 그녀로부터 다시 자신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나오즈미는 유코에게 고아원의 식구들만이 자신의 가족이라며 앞으로도 혼자서 살아갈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부모의 품을 느껴보지 못했던 그는 내심 어머니인 유코에게 끌리게 되고, 그리고 얼마 후 사나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던 나오즈미는 해밀턴 집안의 사용인이었던 브래드로부터 게리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것과 미셸의 딸이었던 시실 또한 자신의 이복동생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何も知りたくなかったよ。シシルはお前の妹なんだ。私がゲイリー・ハミルトンだ。やめてよ、何も知りたくない。ずっとこうしていたいのに。さよなら、ナオズミ。帰りたい。 カムラ学園に。ナオズミ、どうしたの？ずぶ濡れよ。母さん。 그 후 유코의 집에서 머물게 된 나오즈미는 처음으로 느낀 어머니의 보살핌에 매우 행복해하며 앞으로도 그녀와 함께 모자지간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이에 사나는 그런 나오즈미의 모습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유코의 애인으로부터 그녀가 나오즈미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나는 곧장 유코를 찾아가 나오즈미의 앞에서만이라도 친어머니의 모습을 유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실 유코는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대형 뮤지컬의 주연만을 꿈꾸는 배우였으며, 갑자기 나오즈미의 앞에 등장한 것 또한 그가 게리의 아들인 것을 이용해 자신을 주연으로 캐스팅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고, 이에 그녀는 게리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공연을 계약하자마자 나오즈미를 매몰차게 내쫓아버리며 그에게 과거 나오즈미를 버렸던 이유가 자신이 배우가 되는 것에 방해되었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ゲイリーと約束したのよ。あんたとは縁を切るってね。そうしなきゃ私の舞台のお金は出ないのよ。私は舞台が命なのよ。邪魔なものはいらない。邪魔になったからあんただって捨てたのよ。なんか笑っちゃうよね。結局僕を利用してただけだったなんてさ。でも僕の家族はカムラ学園のみんなって思ってるし、本当の親と暮らしたいとか思ったこともなかった。泣かないでよ。母さんに捨てられた。初めてじゃないから別に悲しくなんかない。私がそばにいるから泣いていいよ。サラちゃん。 그 후 유코가 형편없는 실력으로 인해 제작진들이 모두 하차하여 공연이 중단된 반면, 사나와 나오즈미는 그동안의 연습을 토대로 무사히 공연을 성황리에 끝마치고, 이에 게리는 나오즈미를 매스컴의 자신의 아들이라 발표하며 그의 배우 활동을 직접 지원하려 하지만, 이에 나오즈미는 자신이 배우가 아니었다면 게리는 자신에게 관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곧장 일본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날부터 사나는 자신이 나오즈미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며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그 후 일본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된 사나는 자신이 나오즈미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하야마와 후카의 연애를 응원하는데, 私たちいろいろあったの、ニューヨークで。僕にとってサナちゃんは本当に必要な人になってた。私にとってもナオズミ君は必要な人なんだって思った。あ、そうそう、いいものがあるんだ。これ。ああ、葉山と風花。ね、すごいでしょ。葉山、よかったね。似合ってるよ。 하야마と 후카. 사나가 그 사진을 보면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 예상한 하야마는 오히려 그녀가 이제 자신이 없어도 하야마는 괜찮을 것이라며 축하해주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그 후 하야마는 지금껏 사람만 있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으나 상대가 그럴 마음이 없다면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센고쿠가 괴롭히는 학교 생활과 눈치를 보아야 하는 연애 관계에 완전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카와 함께 게임센터를 방문한 하야마는 후카가 어느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발견하며 결국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느 화분과 부딪힌 후카는 얇은 잎사귀가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각막에 상처를 입으며 곧장 병원에서 눈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하야마는 후카의 부모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 센고쿠의 이간질까지 아파요 폭력 사건으로 인한 정학을 당하고 이에 후카는 하야마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서로를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를 놓아주기로 결심합니다. ごめんな。うちの親がえらいきついこと言うてんねやろ。俺のせいだから悪かった。ごめん。アキトのせいやないもん。今度もしなんかあったらその時は絶対にお前を守るから。今日来てくれたんは責任感じてるからか。うちらも別れよか。アキト。また来る。 한편 나오즈미와 함께 학원 드라마에 캐스팅된 사나는 초등학생 시절에 하야마와 똑같은 상황을 연기하게 되며 상대 배우에게 악마라는 대사를 외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에 순간적으로 상대 배우를 하야마와 겹쳐보게 된 사나는 차마 그 대사를 말할 수 없어 결국 드라마의 각본가에게 대사 수정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각본가는 일본에서 꽤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일개 아역 배우가 자신의 대본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에 그는 이 일을 매스컴을 통해 사나의 인성 논란으로까지 번지도록 보도하여 그녀를 연예계의 모든 일에서 하차하게 만듭니다. 葉山？あんた何やってんの？都内一周。葉山、その目、昔の目だよ。どうしちゃったのよ、一体。おめえの方こそ、幽霊みたいな顔して。ねえねえ、あれサナちゃんじゃない？でもちょっと似てるだけかも。行け。別に何でもねえから心配すんな。じゃあ。 한편 새로운 매니저 미호의 설득으로 인해 차츰 사나를 연예계의 라이벌로 보기 시작했던 나오즈미는 미호로부터 사나가 드라마의 대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 하야마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며 아직도 그녀에겐 하야마를 향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그는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사나에게 이별을 고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녀를 좋아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눈이 완쾌된 후카는 정학이 끝난 하야마와 함께 등교하며 다시 한번 그에게 이별을 고하는데 ほんま、サナの言う通り、全部自分で背負い込むやつやった。うちがその荷物少し軽うしたるわ。好きでもないやつに優しくするのが優しいとは思わない。うちは、そんなあんたが好きになったんや。もう、これ以上うちに優しくせんといて。あんたが優しくすべき相手は、うちとちゃう。そやろ？ 그리고 얼마 후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던 하야마는 나오즈미로부터 오늘 방영될 학원 드라마를 보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이에 방영 시간에 맞춰 드라마를 시청하던 하야마는 사나의 역할이었던 배우가 불량 학생에게 악마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며 사나가 이 드라마를 하차한 이유가 자신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온 하야마는 1년이 지나도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며 작년처럼 눈사람을 만들던 중 우연히 그 주변을 걷고 있던 사나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ドラマ見た。俺はいつもお前に何かしてもらうばかりだ。そんなことないよ。私こそ葉山にいっぱい助けてもらった。雪だるま。これ私にくれるんでしょ？やる。はっきり俺の気持ちを。自分の気持ち、今なら言える。私は葉山が。いやー、サナちゃんと秋田くん！なんでみんな。レコメールよ。高石くんから。メリークリスマスしとるか、ふうか。メリークリスマスしとるよ、高石くん。
그러던 어느 날 수학 학습 비디오 A를 제안받은 사나는 코믹한 1인 2역 연기로 비디오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리며 비디오 발매와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고, 거기다 종영되었던 아이들의 장난감의 재방영이 결정되면서 사나는 다시 연예계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나는 센고쿠가 걸핏하면 하야마가 가라데를 한다는 이유로 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누명을 씌우자 아예 그가 가라데를 핑계대지 못하도록 가라데부 동아리를 만들자는 묘안을 내고, 이에 정식부로 인정받기 위해 부원을 모으던 하야마는 평소 자신을 동경하던 나카오 쇼타라는 인물을 부원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추천으로 비품실이 있던 북쪽 낡은 학교 건물을 가라데 부실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나카오에게 가라데의 기초를 가르쳐주던 하야마는 나카오가 몸이 매우 허약하여 다음날 몸살로 인해 결석까지 하자 그에게 가라데는 너무 과격한 운동이므로 그만둘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나카오는 그 후 담임인 센고쿠에게 결석한 것을 사과하려다 그가 자신이 센고쿠의 반 학생이란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나카오는 평소 센고쿠와 하야마를 동경해왔으며 특히 주번이 아님에도 칠판 주우개 등의 비품들을 정리할 만큼 센고쿠를 향한 동경의 마음이 컸었고, 그러나 센고쿠가 자신의 이름은커녕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카오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과 절망에 휩싸이며 그날 이후 갑자기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葉山です。その空手部というのは葉山が作ったものです。これは明らかに葉山が絡んでいます。1組の中を行方不明なんです。鈴木先生、前にも言いましたよね。葉山が空手部を作るなどということがどんなに危険なことか。私は彼らが純粋な気持ちで空手部を作ろうとしていると信じています。現に空手部に関わった中尾が行方不明になってるんですよ。どうしてそんなに葉山にこだわるんですか。一度腐った人間は二度と元には戻れないんですよ。 그 후 센고쿠는 자신의 책상에 놓여져 있던 나카오의 편지를 발견하며 앞장에 나카오가 하야마의 말로 인해 슬픔을 느꼈다는 내용을 보게 되고, 이에 센고쿠는 그 편지가 하야마를 처리할 좋은 증거라고 생각하였으나 두 번째 장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나카오가 살아있을 의미가 없다고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며 사실은 그가 자신 때문에 모습을 감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센고쿠는 하야마를 내쫓기 위해 첫 장의 편지만을 증거로 내세우며 나카오가 행방불명된 원인이 하야마라는 것을 단정짓고, 이에 하야마는 편지를 통해 나카오가 가라데부를 그만둘 마음이 없었음을 깨달으며 곧장 사나와 함께 그의 행방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야마는 나카오가 비품들을 가지러 북쪽 학교 건물에 자주 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가 가라데 부실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사나와 하야마는 잠긴 부실의 안을 보기 위해 작은 창문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그만 그 창문 틀이 부서지며 사나는 목이 끼이고 하야마는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에 나카오는 주변에 있던 세지레를 이용해 그들을 구해주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그만 중심을 잃고 의자 밑으로 떨어져 정신을 잃게 되고, 그 후 가라데 부실을 제안한 사람이 나카오라는 것을 떠올린 스즈키가 학생들과 함께 북쪽 건물로 향하면서 세 사람은 무사히 구조됩니다. 나카오君みたいな子のことって今まで考えたことなかった。生きている意味ないって思ったこと俺にはある。俺にはお前がいた。中尾には誰もいなかったんだ。生きてるんだから何かやりたいと思って空手部続けたいんだ、葉山くんと。俺もお前と同じだった。一緒にやろうぜ。僕にもできるよね。お前は強いからな。 한편 교무실에 센고쿠를 찾으러 온 후카는 우연히 그의 책상에 있던 나카오의 두 번째 장 편지를 발견하며 나카오의 행방불명이 센고쿠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 후 후카는 센고쿠가 교무회의에서 하야마의 퇴학을 주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장 하야마와 사나의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회의실을 쳐들어갑니다. ここに中尾自身の手で書かれた証拠があるんですよ。僕が一番ショックだったのは戦国先生が僕が学校を休んだことも知らなかったことです。お前はうちのクラスかと言われた時、僕は生きてる人間じゃない気がしました。僕はずっと戦国先生が尊敬していたのに、僕は生きている意味はあるんですか？先生、助けてください。今、先生が持ってる手紙の続きです。教室に戻れ。ここは子供が刺されてる場所じゃない。戦国先生、中尾くん、本当は戦国先生に助けに来てほしかったんだって、そう言ってました。
あの手紙には場所も何も書かれてなかったんだぞ。自分で言っちゃいましたね。あの手紙読んでたこと。私たち子供はね、いつも大人を気にしながら生きてるんだ。大人が勝手に作った社会でね、子供なりに必死に生きてるの。だから、しっかりしてよね、大人！私たちは、大人を選べないんですから。私の考えは間違っていたとは思いません。一度踏み誤った人間はそうたやすく立ち直るものではない。大人は、あるいはそうかもしれません。彼らには失敗をやり直すための時間とその力があるのです。그 후 학교를 떠나게 된 생고쿠는 나카오로부터 자신이 학기 초 그에게 작은 칭찬을 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선생의 작은 언행이 어린 학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얼마 뒤 철거 예정이었던 북쪽 건물 옥상에 올라온 사야마는 사나에게 가라데 승급심사에서 검은 띠를 따면 하고픈 말이 있다며 눈에 먼지가 들어간 것을 핑계삼아 그녀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이에 사나는 난폭하게 하야마를 밀어내던 것도 잠시 이번엔 자신이 그에게 할 말이 있다며 하야마의 승급심사를 응원합니다. 하야마! 落ちた。何？落ちたって言ってんだよ。実力で落ちた。じゃあ昇級審査受けてくれ。落ちた。どうせ俺はよ。 그렇게 하야마와 사나의 고백은 후일로 미뤄지며 아이들의 장난감 2부는 끝을 맞이합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은 초등학생 편 50이라 중학생 편 50이라로 총 102화의 편수로 구성되었으며 원작 만화책 10권의 분량에 오리지널 스토리를 대거 포함하였고, 특히 원작에서 4년 전에 사망한 사나의 아버지를 애니에서는 고조 타케시라는 오리지널 캐릭터를 등장시키며 사나의 안타까운 가정사를 더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편은 하야마의 가정 문제를 비롯한 이혼 가정과 미혼모, 진학 문제, 비행 등 여러 청소년들의 문제를 주로 다루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미성년자들의 현 시점을 이야기하고, 그 모습들을 통해 아이들의 시각은 어른들의 예상보다 매우 섬세하고 날카로우며 결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편의 경우 사나가 한 번도 나오즈미의 마음을 받아준 적이 없는 원작과 달리 애니에서는 미국 에피소드를 통해 사나가 연민으로 그의 옆자리에 서며 완전한 사각관계 로맨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원작에서는 후카가 사나의 부재로 점차 폭력성을 띠는 하야마를 감당하지 못해 그와의 이별을 결심한 반면, 애니에서는 하야마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반대와 사고에 휩쓸리며 하야마의 곁에 있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다 후카의 활약으로 학교를 떠나게 된 생고쿠도 원작에서는 후반의 러브라인의 진행으로 자연스럽게 비중이 사라지면서 생고쿠 같은 어른과도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던 원작과 달리 애니는 마치 권성징악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작품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사나와 하야마가 고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난다는 점이며, 나오즈미의 친부모 이야기를 위해 등장한 미국 에피소드 또한 초등학생 편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출생의 비밀이란 소재가 반복되자 다소 진부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그러나 소재가 같아도 사나와 달리 나오즈미는 친부모에게 또다시 버림받았다는 설정이었으므로 감정선을 따라 전개한다면 더욱 좋은 스토리가 나왔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갑자기 나오즈미의 여동생이 시실의 지점으로 돌아가며 다소 산만한 전개와 완전히 공감할 수 없는 스토리를 보여주었기에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본 작품의 주제는 후반 사나의 대사인 아이들은 어른들을 고를 수 없다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른들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보여주며 그들의 행동은 모두 어른들의 사회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이에 청소년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그 사회를 잘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이들의 장난감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